한국에 3년쯤 살아본 외국인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겠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따뜻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2013년이었나 그때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의문을 품더라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도 많고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아마 이건 한국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주변에 대학교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다른 나라의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면 그냥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조금 놀라는 감정,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3년이라면 한국이 그렇게 지금처럼 문화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하던 시기이니 그럴만도 하죠. 사실 이해가 가는 반응이었어요. 유럽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유명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언어를 배우기에도 문장 구조도 똑같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다른 유럽 국가 언어들과는 단어의 결을 좀 달리하는 독일인의 입장으로서 옆나라 언어들이 쉬워봐야 얼마나 쉽겠냐는 생각도 있었죠. 어차피 어려울 거 남들이 안 하는 한국어 좀 해볼까? 그 생각도 함께요. 물론 근교 유럽 국가로 떠난다면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구경하며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울 선택지가 넘쳐났죠. 독일에서도 기차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의 알프스를 볼 수 있을 만큼 유럽이라는 대륙 자체가 심리적 거리도 가까운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익숙한 길 대신 한국을 선택했어요. 하필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도 처음엔 명확한 답을 못했어요. 그냥 끌렸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어요. 당시엔 확실히 삼성 스마트폰이 독일에서도 잘 팔린다는 정도? 근데 막상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나니까 설렘이 커졌어요. 이제 친구들과 오래 얼굴을 보는 건 끝이라고 작별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술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너 진짜 한국 가는 거야? 약간은 의외라며 웃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더 가보고 싶어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한국에서 정이라는 걸 만나게 될 줄은요. 그리고 또 몰랐어요. 친구들의 얼굴을 1년 뒤가 아니라 몇 년 뒤에 다시 보게 될 줄 말이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독일인 교환학생이라는 조금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었죠. 처음엔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독일에선 조용히 혼자 다니는 게 익숙했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서로 챙기고 말을 걸며 가까워지려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키가 190cm가 넘어가는 저를 보고 다들 와 외국인이다 하면서 신기한 눈초리로 쳐다봤죠. 처음엔 그 시선이 좀 어색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선 키 큰 사람이 흔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키가 크다고 하지만 독일인도 유럽에서 키가 큰 편이고 저는 심지어 독일에서도 키가 큰 편이었으니 아무래도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주목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처음엔 저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를 걸거나 목이 아프다며 올려다보면서 대화하는 게 목 아프다고 장난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죠. 처음엔 그런 게 조금은 거리감이 들긴 했어요. 독일에서 키가 큰 편이긴 했어도 키 가지고 주제를 꺼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190cm가 훌쩍 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처음엔 조금 오해했지만 한국에서 키가 큰 건 칭찬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배경의 차이,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개의치 않으려고 했어요. 다만 그래도 저는 독일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에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제 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금은 불편함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국에 살다 보니 한국인들은 정말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덕분에 처음 느꼈던 거리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학교 식당에서였죠.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하신 게 첫 계기였어요. 제가 쟁반을 들고 밥을 받으러 가면 아주머니가 항상 웃으시며 키가 크니까 많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면서 밥을 푸짐하게 퍼주셨죠. 처음엔 밥그릇이 산처럼 쌓여서 당황했어요. 독일에선 샌드위치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날이 많았는데 여기선 밥에 김치, 된장국, 불고기까지 한 번에 나왔어요. 물론 저렴하게 먹으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럼 가짓수가 줄어들죠. 사실 저는 많이 먹는 편이고 푸짐하면 좋고 다양한 걸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늘 제일 푸짐한 정식을 주문하는 게 일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아주머니가 보기에
키도 엄청 큰데 가장 비싼 정식까지 시켰으니 많이 먹고 싶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많이 주신 거죠. 저는 처음엔 이걸 다 먹으라고요 하며 눈이 커졌죠. 근데 늘 한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풍미가 깊고 따뜻했어요. 된장국의 구수한 맛,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 김치의 매콤함이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춤을 추는 느낌이었죠. 독일에서 먹던 소시지랑 감자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아주머니가 맛있지? 많이 먹어 하시며 또 밥을 더 주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점점 그 따뜻함에 익숙해졌죠. 그때부터였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독일 학생 왔네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기서도 문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독일에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렀겠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저는 독일 학생이에요. 나라는 존재 대신 독일에서 왔으니 독일 학생인 거죠. 이름을 말씀드린 적도 당연히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꼭 신경 써서 부르는 느낌은 아니에요. 처음엔 그것도 어색했어요. 제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독일 학생으로 지칭되니 말이죠. 다른 독일 출신 학생이 없었고 저만 있었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독일 학생은 저보다 키가 훨씬 작았는데 그 친구와 구별되어 부르는 포인트도 있었죠. 둘 중 한 명을 지칭할 때는 키 큰 독일 학생, 그 친구는 그냥 독일 학생이었죠. 이것도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예요. 뭐 어찌되었던지 키 크다고 주목받았고 밥 많이 먹을 것 같다며 이것저것 챙겨주는 그 마음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독일에선 식당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거나 챙겨주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밥 한 공기를 비울 때마다 배고프던 배뿐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정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했느냐 물으시면 그건 아니었죠.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학과 친구들이 저를 조용히 챙겨주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그게 낯설었죠. 독일에선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달랐어요. 예를 들어 과제를 할 때였어요. 제가 자료 찾는 걸 어려워하니까 친구 한 명이 이걸 보라며 자기 노트를 툭 내밀더라고요. 심지어 메신저로 과제 팁을 공유해준 적도 있었어요. 독일 대학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거기선 과제 하나도 경쟁하듯 혼자 했는데 한국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은 경쟁이 심하고 남들한테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도 한국은 공부도 일도 너무 치열하다는 말을 자주 했죠. 그래서 처음엔 한국을 경쟁 사회로만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서로를 이기려고 치열하게 싸운다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그건 너무 한쪽 면만 본 거였어요. 사실 한국에서 경험한 건 그 누구도 남들을 짓밟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제 이야기처럼요. 과제를 도와준 친구는 저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힘들어 보이니까 손을 내민 거였죠. 그 친구가 너 자료 찾기 힘들지? 이거 참고하라며 자료를 건네주고 웃을 때 경쟁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독일에선 과제 점수를 잘 받으려면 혼자 자료를 숨기고 준비했는데 한국에선 친구들이 같이 잘하자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경쟁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서로 간식을 나눠 먹으며 힘내자며 함께 응원해줬어요. 한 번은 제가 시험 공부하다 지쳤다고 하니까 친구가 커피를 사오며 너도 잘할 거라고 위로해줬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한국의 경쟁은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함과 함께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겪은 정이란 게 바로 그 증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방학 때였어요. 친구들과 근교 가평이라는 곳에 놀러 갔었죠. 가평은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계곡이 있고 펜션이 있어서 여름이면 다들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물놀이를 했어요. 그때 회비라는 걸 걷었는데 저는 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독일에서 온 애인데 빡빡하게 굴지 말고 추억 남겨주자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한 거였어요. 물론 공식적인 학과 체험학습이나 행사 같은 데 갈 때는 당연히 돈을 냈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약간은 예외였죠. 처음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내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받더라고요. 정 그러면 나중에 밥이나 사라고 했고 끝까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용기를 내서 밥을 샀어요. 홍대 근처에서 삼겹살집에 데려가서 오늘 내가 쏜다고 했죠.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는데 친구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좋아해줬어요. 그때 저도 같이 웃으면서 이게 한국의 정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비를 안 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보답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밥을 산 건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당당하게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건데도 진심으로 제가 삼겹살을 사는 걸 고마워했고
삼겹살을 다 먹고 나서 고맙다며 커피도 자기들이 샀어요. 배가 불렀는데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커피도 다 마셨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럽에선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에선 친구들과 맥주를 마셔도 각자 계산하고 도움받으면 계산해서 꼭 갚아야 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한국에선 달랐어요. 친구들이 저를 챙겨주는 게 계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단순한 배려나 따뜻한 감정 정도로만 알았는데 가평에서 계곡 물소리 들으며 고기 굽던 날, 과제 도와주던 순간들을 떠올리니까 그 단어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진 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어요. 2014년 여름이었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기숙사에서 짐을 쌌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무거웠어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친구들의 따뜻함, 학교 식당 아주머니의 밥,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진 정이라는 감정까지. 결국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조금 더 한국에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놀라셨지만 응원해 주셨어요. 한국에 남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울은 세계 경제 무대 한가운데 있는 도시잖아요. 저 같은 독일인도 독일계 기업에서 인턴을 해볼 수 있을 만큼 기회가 많았어요. 독일에선 좋은 기업에서 일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는데 한국에선 외국인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장점이 됐죠. 학생 신분이 끝나도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기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자동차 브랜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6개월 동안 일했어요. 처음엔 독일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게 어색했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를 알게 됐죠. 팀장님이 첫날 저를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셨어요. 첫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며 갈비탕을 주문해 주셨는데 독일에선 상사가 이렇게 챙겨주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팀원들도 저를 막내라고 부르며 자료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커피 사러 갈 때 너도 뭐 마실래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턴이면 알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선배한테 배우려는 마인드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막내라며 세심하게 챙겨주고 먹을 게 있으면 꼭 나눠 먹으려고 하고 실수할 때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려주고 제가 잘 배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대해줬어요. 솔직하게 아시아 쪽 문화에서 직장은 딱딱한 분위기,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당연한 거였어요. 학교에서도 경쟁자인 저를 챙겨주고 그래도 그렇게 챙겨주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옆 사람이 비록 경쟁자일지라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들인데 한국의 직장이라고 딱딱하고 분위기가 무거웠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한국의 직장 문화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야근도 종종 있었고 빠른 업무 속도에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도 따뜻함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보고서를 잘못 써서 혼날까 걱정했는데 선배가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배운다며 고쳐줬어요. 독일에선 실수하면 바로 지적받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선 실수를 감싸주고 같이 해결하려는 모습이 신기했죠. 그게 한국 직장의 정이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에 남아서 이런 문화를 경험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그렇게 인턴을 하다가 2년 계약직으로 전환했어요. 팀장님이 더 같이 일해보자며 제안해 주셨죠. 그렇게 한국에 3년이나 넘게 있게 됐죠. 2013년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2016년까지 머물렀으니 꽉 찬 3년하고도 몇 달이 더 됐어요. 그 시간 동안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어요. 일을 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크게 늘기도 했고 팀원들과의 협업에서 책임감도 배웠죠. 근데 무엇보다 한국이 대단히 따뜻하다는 걸 깊이 느꼈어요. 2016년 말에 독일로 돌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한국 생각이 자꾸 났죠. 서울의 번잡한 거리, 친구들과 먹던 삼겹살, 직장에서 나눴던 커피 한 잔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행히 한국에서의 인턴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이력 덕분에 독일에서도 자동차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기업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회사 문화는 한국과 많이 달랐어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서 동료들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죠. 장단점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더 좋았어요. 한국의 정이 그리웠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지금에 이르렀어요. 저는 이제 아내도 있고 2살, 5살 된 자녀도 있어요. 어느 날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했죠. 회사에서 한국으로 파견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고민이 되는데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라면 함께 가보는 게 좋겠다며 지지해줬어요. 그 말에 정말 감사했죠. 저는 이 사람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정이 가득한 문화를요. 그게 당연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도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깨우치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어보면서요. 독일에선 느낄 수 없는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배우길 바래요. 저는 다시 한국의 정을 느끼러 갈 거예요. 10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요. 여전히 따뜻한 곳이고 여전히 정이 넘치는 곳이기를 바라며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여기서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